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교과서 269쪽에 있는 해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해류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270쪽에 있는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생긴 해류, 표층 해류라고 하는데, 해수 표면에서 나타나는 해류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겠어요. 책에 나오는 그 그림을 보면 빨간 색깔 해류와 파란 색깔 해류가 있는데, 빨간 색깔 해류는 이제 난류에 해당하고 파란 색깔은 이제 한류에 해당됩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책에다 표시할 게 있어요. 뭘 표시하냐면 여기 이제 적도가 이제 0이라고, 위도 0도죠? 0도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지금 북적도 해류라고 써 있는 글씨 있어. 이 부분을 이렇게 선을 긋고 요거 위도 30도로 표시하세요. 30도. 그 다음에 여기 북태평양 해류 있죠? 북태평양 해류 아래로 살짝 선을 긋고 위도 60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어요. 위에는 이제 90이겠죠? 여기는 극지방이고. 그래서 전에 그 바람 할 때, 대기 순환할 때, 그때도 적도 30도, 아열대 60도, 한대지방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나눴는데, 오늘 해류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해류가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게 해류랑 그 바람이랑 같은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또 그리세요. 바람을 하나 그리세요. 바람을 위도 30도에서 0도로 이렇게 그 향해서, 저는 이제 북동무역풍을 그렸을 거야. 그래서 북동무역풍을 이렇게 그리고 전 시간에 한 거에 이제 이건 복습이에요. 그 다음에 위도 30도에서 60도로 이렇게 편서풍을 그리고 여기 극동풍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들은 이미 이제 그 대기대순환할 때 한 건데, 그래서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을 이렇게 그리세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류를 알아보면 여기 이제 적도죠. 지금 북적도 해류가 요 태평양에서 봤을 때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흘러가요. 요거 지금 요 빨간색 요거는 적도류예요. 적도류. 빨간색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흐름은 적도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북적도류라고 쓴 거 있죠. 이거 동에서 서로 흐르는 흐름. 이게 북적도래요. 이게 북적도 해류. 요거는 즉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제 동해에서 이제 서로 흐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태평양 해류가 이렇게 있는데, 북태평양 해류 요거는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풍. 그래서 적도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지만 그 위에 있는 아열대 지방 위도 30도 부근에 있는 이 북적도 해류는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에서 서로 흐르고, 그리고 위도 60도 부근에 있는 이 북태평양 해류는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칠판을 지웠어요. 지워서 이제 깨끗하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설명한 거 북적도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 설명했는데, 실제로 해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위도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이 쿠로슈 해류와 이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지구학 원을 선택한 애들은 배우게 되는데, 요게 이제 동안경계류, 서안경계류라는 표현을 써요.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서안경계류, 태평양의 동쪽에 있는 동안경계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용어는 몰라도 되지만 이게 왜 생기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크루시오 해류는
일단 빨갛게 표현이 돼 있고 요 아열대 지방에서부터 한대 지방까지 올라오죠. 난류예요, 난류. 그래서 요거 첫 번째 특징은 난류라는 거예요. 난류. 왜냐면 따뜻한 지방께 이제 그 추운 지방으로 올라오니까. 캘리포니아 해류는 거꾸로죠. 캘리포니아 해류는 요거는 한류가 돼요. 왜냐면 그 한대 지방의 물이 아열대 지방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찬물이 되죠. 그 다음에 해류나 해수 이런 거 할 때 꼭 언급되는 게 온도 말고 그 염분이라는 게 있어요. 염분. 이거는 먼저 얘기하면 고염분이야. 왜 고염분이냐면 이 아열대 지방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사막이죠. 다. 여기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은 증발량이 심해서 생기는 육지의 지형이에요. 그러면 증발량이 심한 바다에서는 어때요? 염분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고염분의 해수가 해류를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고염분의 특징을 갖고, 반면에 캘리포니아 해류는 어떠냐면 여기 이제 이렇게 그 극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 흐름은 극지방에 빙하가 녹은 거예요. 빙하가 녹았다는 건 뭐야? 빙하가 녹으면 맹물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염분이 낮아요. 그래서 그 맹물, 즉 담수가 섞이기 때문에 해수의 염분이 낮아. 그래서 염분이 낮은 게 밑으로 아열대 지방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건 저염분이에요. 저염분. 이게 가장 큰 특징이야. 고온, 고염분, 저온, 저염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건 유속이 빨라. 바람이 이쪽으로, 북쪽대로가 바람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몰아다 놓기 때문에 해수가 두꺼워요. 여기 해수의 두께가 두꺼워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이건 유속이 빨라. 유속이 빠름.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빈 공간, 북쪽 대류가 저쪽으로 흘러가니까 공간이 비어요. 수압이 낮아져. 그러니까 이거 채우기 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흐름이라 이건 유속이 느려. 이런 특징을 가져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요 두 개, 크로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이런 정도의 특징을 알면 되고, 여기 보면 요건 태평양이고 대서양 해류 있죠? 대서양. 대서양은 요게 멕시코 만류예요. 여기 파란 건 안 써 있는데 파란 거 쓰세요. 요거는 카나리아 해류예요. 카나리아 해류. 요거 멕시코 만류. 똑같아. 멕시코 만류와 크루시오 해류가 똑같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해류와 카나리아 해류가 성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난류, 한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북반구 태평양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줘요. 남반구는 거꾸로입니다. 북반구 시계 방향, 남반구 거꾸로 반시계 방향. 이건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 회전의 방향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요. 전 시간에 전향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어. 전향력이 여러분 뭐 1학년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설명했어요. 그 바람, 그러니까 전 시간에 했던 무역풍과 편서풍 할 때 이때 바람이 휘어지는 거, 요거에 대해서 지구 자전에 의해서 생긴 그 전향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어요. 이제는 그 단원을 넘겼어요. 270쪽에 있는 기후변화 시대의 신인류, 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된 공부, 주된 학습사항은 엘니뇨예요, 엘니뇨. 엘니뇨는 요즘에 엘니뇨와 라니냐 이런 게 이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그 원인이 돼서, 환경단원이나 해수, 해양, 기후, 이 단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좀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엘니뇨를 알기 위해서는 용승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린트 있지, 프린트. 이 프린트 같이 봐야 되는데, 이 프린트에 보면 용승이란이 있어요. 용승이란이 무엇인지. 그래서 용승이란은 요걸 쓰면 돼요. 요거.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 요게 용승이에요. 용승.
여기 보면 여기 이 그림이 용승을 보여주는 거야. 용승. 용승에 의해서 이제 엘니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용승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용승은 솟아오른다는 뜻이야. 그래서 밑에서 차가운, 왜냐면 표층에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표층의 수온은 높고 하층 표층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수온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심층에 있는 해수는 차가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면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그래. 바람이 불면 표층에서 이쪽으로 이동하죠. 표면에 물이 이동해. 그러면 이 해안가에서 물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밑에서 차가운 물이 이렇게 솟아나게 돼요. 그러면 이 차가운 물이 솟아나서 여기 찬 해수가 이것을 차지하게 되죠. 이걸 이제 용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승은 강제 대류의 일종이라고 봐도 돼요. 강제 대류.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여기서 이제 선풍기를 붙여. 선풍기를 계속 붙입니다. 이렇게 바람을. 그럼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이거 채우기 위해서, 이 빠져나간 물을 채우기 위해서 아래서 이렇게 솟아나요. 결국 이렇게 이제 대류가 되는 거죠. 강제 대류가 일어나게 돼요. 마치 혼합층 전에 설명할 때랑 비슷하죠. 물이 이제 바람에서 이제 물이 강제 순환되는데 이때 위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밑에 있는 물이 솟아나. 근데 여기 밑에 게 온도가 낮으니까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거. 이걸 용승이라고 그래요. 용승. 그래서 용승에다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은데 차가운 심층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 용승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차가운 해수가 올라오는 현상. 이거를 용승이라고 적으면 돼요. 일단 엘니뇨란이 있는데 엘니뇨는 여기서부터 적으면 돼. 엘니뇨라고 한다. 요거 다 적으면 되는데 요 과정이 글씨로는 간단하지만 요거 이제 적으면 되는데 요거 적으면 되는데 이 과정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지금은 용승과 엘니뇨 요 칸을 요 프린트 요 칸 2개 채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엘니뇨를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계속 지금 이 그림이 엘니뇨가 아닐 때 평상시 지금 이 평상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엘니뇨 발생시 그때를 나타내는 건데 그림이 프로젝터가 설명하지 않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무역풍 이제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이 있는데 지금 남동무역풍에 해당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가 페루가 있어. 페루. 그래서 페루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여기 이제 페루가 있기. 적도를 그 사이에 두고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라는 이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남동무역풍에 의해서 그 해수가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이 그림을 보면 요 이제 그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에서 남적도류, 북적도류,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약한 흐름인데 이건 적도 반류예요. 적도류와 이제 반대로 흐르는 흐름이라서 적도 반류인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 남적도류와 남동무역풍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얼핏하게 그려놨는데 남동무역풍이 엘니뇨가 생기면 약해져요. 근데 이 원인을 잘 몰라. 그래서 엘니뇨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엘니뇨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알으니까 남동무역풍이 약화되면 엘니뇨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남동무역풍이 약화될지 안 될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엘니뇨나 라니냐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책에 있는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프린트의 그림을 준비했어요. 프린트 그림. 평년의 상태에다가 먼저 표시를 하겠어요. 맨 처음에 이제 무역풍부터 표현합니다. 남동무역풍. 평년에는 남동무역풍이 이 정도 길이로 불었다 그래. 무역풍. 이 정도 길이를 불면 적도류도 그 정도 길이로 흘러가게 돼요. 적도류. 그러면 적도류로 이제 위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밑에서 용승이 일어나죠. 용승. 이게 평년의 상태야. 그러면 평년에 여기가 어때요? 저온인 해역이 되는 거죠. 저온. 왜냐면 찬물이 솟아나니까 해역의 온도가 낮아. 저온인 해역이 형성이 돼. 반면에 이쪽으로 따뜻한 물이 이동해 가니까 이쪽은 고온인 해역이 형성이 돼요. 이런 형태. 그런데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화돼. 무역풍이 약화돼서 무역풍이 길이가 짧아졌어요. 무역풍이 약화됐어. 길이가 짧아졌어. 여기보다 이제 길이가 짧죠? 그러면 여기다 적도류도 짧게 그려, 여러분들이. 짧게. 여기 이제 길고, 여기는 좀 짧은 거죠? 적도류도 약화돼. 남적도류가 약화돼요. 그럼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용승도 약화돼, 용승. 그래서 여기는 용승 길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용승이 약화됩니다. 그럼 적도류도 약화되고 용승도 약화가 돼. 약해진다는 뜻이지. 그러면 적도류와 용승이 다 같이 약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여기서 찬물이 잘 솟아오르지 못해요. 그러면 평소에는 찬물이 펑펑 솟아올라서 온도가 낮았는데 찬물이 솟아오르는 게 평년에 비해서 약해. 그러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평년에 비해서 고온이 돼요. 반면에 여기는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잘 공급이 안 되죠. 적도류가 약화돼서 평년에 비해서 이제 저온이 되는 거죠. 평년 대비. 엘니뇨 때. 그래서 이걸 이제 한마디 말로 설명하면 엘니뇨는 평년에 비해서 무역풍이 약화되어 적도류가 약화돼. 그래서 용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평년에보다 높아지는 현상이야. 평년에보다. 그러면 온도가 평년에 여기가 낮았다 그래. 낮으면 주로 고기압이 발달하겠네. 이렇게 온도가 낮으면 찬 공기는 침강하게 되니까 고기압이 주로 발달하는데 여기는 온도가 높아. 뜨거운 공기 상승하죠? 그러면 이건 주로 저기압이 발달하게 돼. 그러면 평년에는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고기압이 발달해서 건조하거나 강수량이 적거나 이래야 되는데 온도도 낮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평년에 비해서 온도도 높고 저기압 발달하고 비 많이 오고 강수량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 프린트에다 여기다 이제 요약해서 적을 수가 있는데 서태평양 요 태평양이잖아. 태평양의 서쪽, 인도네시아 쪽, 아시아 쪽이에요.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 그래서 일단 엘니뇨 발생 시라고 해서 그러니까 엘니뇨 발생 시면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평년과. 그래서 서태평양, 그리고 서태평양이죠. 서쪽. 이쪽은 평년에 비해서 이제 기온이 하강해요. 온도가 낮아져. 기온 하강.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고기압이 발달하네. 고기압. 고기압 발달하면 비가 이제 강수량이 적죠. 고기압이 발달하. 기압이 높아져. 이런 특징을 그 서태평양에다 적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비가 적고 고기압이 발달, 날씨가 맑으면 뭐 산불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일어나겠죠. 평년에 비해서. 반면에 이제 두 번째 그 동태평양은 요거 구도에서 오는 돼요. 동태평양은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고온이라 했죠. 기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발달한다 해서 기온 상승, 온도 상승, 요거 그대로 써면 돼. 그 다음에 기압 하강. 그러면 강수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홍수가 발달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평양 서쪽하고 동쪽에서만 문제가 생기면 뭐 알아서 대처하겠는데 이게 지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가 이제 태평양인데 태평양에 기압 배치가 이렇게 달라지면 지금 이제 좌우만 알아봤죠. 그런데 남북 간의 기압 배치도 달라져요. 그래서 태평양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연안 국가의 기압 배치들이 다 달라져. 평년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평년에 비해서 저기압이 왔다 비가 많으면 그 위쪽에는 또 고기압이 있을 거라고.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이제 항상 쌍으로 있으니까 왜냐하면 기압이 높은 데가 있으면 낮은 데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 패턴이 다 바뀌는 거야. 평소에는 고기압이 있는데 저기압으로 되면 이거보다 위쪽에는 어떻게 됐어? 위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제 거기가 저기압이 있는데 아래가 저기압이야. 그럼 거기가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게 돼서 태평양을 둘러싼 주변에 기후가 바뀌어. 평소와는 다르게 뭐 강수량이 감소해서 건조하고 비가 많이 산불이 많이 나거나 어디는 폭우가 갑자기 내려오나 이런 기상 이변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엘니뇨 때문에 그렇고 엘니뇨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한 거 책에다 밑줄을 쳐서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정리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평상시는 어땠는지 동태평양 뭐 저거 심해서 찬물이 표면에 올라와서 같은 일에 서태평양 비해서 건조한 날씨가 되는데 엘니뇨 때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따뜻한 해수가 올라와서 여기에 보면은 엘니뇨 때 나타나는 현상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 프린트에다가 적은 거에다 같이 적어도 돼요. 서태평양의 평상시, 동태평양의 평상시 이렇게 되는데 요걸 적으면 되죠. 아시아 쪽 예년보다 기온이 내려가고 뭐 건조해진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러니까 요거 서로 비교해서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을 비교해서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태평양 동쪽으로 모여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많은 비가 내린다. 이게 태평양 동쪽. 요거 서쪽.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해류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해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바이바이.